한밤의 경기장, 수만 명이 붉은 파도처럼 출렁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며 기입하는 그때, 관중석 한쪽에서 한 남성이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에 몰두했고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4분,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살려낸 기적의 손길은 누구였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놀라운 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안녕하세요. 감동평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작은 클릭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34살, 런던에서 살고 있습니다. 축구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제 마음속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의료 기사로 일할 때 한 환자를 제 손에서 놓쳤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그날 이후로 제 손은 늘 떨렸고 다시는 현장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국의 의료 문화조차 저는 과장된 신화라 치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에릭, 손흥민이 LA에서 경기를 뛴대. 다 같이 가자.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보고 싶다는 욕망이 불씨처럼 남아 있었어요. 결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입국 게이트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태극기를 흔드는 손, 목소리 가득한 환호, 공항 전체가 마치 한 팀이 된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낯선 한국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국에서 오셨나요? 혹시 손흥민 보러요? 네, 맞습니다. 그 청년은 주머니에서 작은 스티커를 꺼내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태극기 모양이었죠. 이거 붙이고 들어가세요. 오늘은 모두가 한 팀이에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에 올라타자 기사도 붉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연신 손흥민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경기장에 6만 명이나 온대요. 도시 전체가 축제죠. 기사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길 양옆마다 노점이 늘어서 있었고 김치를 판다는 간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검은 피부를 가진 한 남성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이었어요.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치 핫도그, 1시간 대기. 그 긴 줄 속에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돌아서며 묻더군요. 처음이시죠? 손흥민 보러 오셨군요. 네, 런던에서 왔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멀리서 와주셨네요.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뛰는 걸 멀리서 와서 지켜봐 주시다니.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가족이자 자부심이자 모두를 잇는 달이었습니다. 핫도그를 받아 한 입 물었을 때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동시에 퍼졌습니다. 영국에선 느껴본 적 없는 맛이었죠. 경기장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북소리와 함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는데도 말입니다. 입구에서 경찰이 안내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흥분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공기조차 붉게 빛나는 듯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귀가 터질 듯한 소리가 몰려왔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외치는 이름. 손흥민, 손흥민. 저는 온몸이 전율로 떨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가빠졌죠. 그때 옆에 앉은 꼬마가 태극기를 흔들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도 손흥민 좋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런던에서부터 왔어요. 손흥민을 보러. 아이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그 순간 경기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손흥민이 등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함성,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굉음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점점 조여오고 왼쪽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왔죠. 처음엔 단순한 흥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더 깊어졌습니다.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제 작은 신음은 수만 명의 환호 속에서 묻혀버렸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왜 그래요?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붉은 유니폼, 깃발, 그리고 손흥민의 모습조차 희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며 계단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쿵! 제 몸이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함성 속에 묻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제 몸은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누군가 놀라서 소리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에 시선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맨 아래 통로에 쓰러졌습니다. 토트넘 머플러가 바닥 어딘가로 흩어졌고 제 몸은 차가운 콘크리트에 널브러졌습니다. 심장은 이미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3분,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화가 바닥을 강하게 치는 소리,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 비켜주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 목소리를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곧 제 운명을 바꿀 손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반쯤 닫힌 틈으로 회색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소리는 멀리서 메아리처럼 울렸고 제 심장은 느리게 가라앉은 돌덩이 같았어요. 그때 발자국이 계단을 내려치는 탄력 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규칙이 분명해졌고 목소리는 단호하게 갈라졌습니다. 비켜주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자 사람들이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온몸이 젖은 모래처럼 무거웠고 입술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죠. 누군가 제 턱을 받쳐 올리고 머리를 살짝 젖혔습니다. 숨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목구멍을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어서 2번 짧고 정확한 숨이 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숨은 생생했고 방향을 잃은 제 몸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맥박 약합니다. 시간 체크 부탁해요. 낯익은 한국어 억양이 들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녀의 이름은 민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고 골든타임 교육을 수없이 진행해왔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에는 다만 제 왼쪽 목 아래로 따뜻한 손끝이 스쳐 지나가는 감각만이 또렷했습니다. 가슴 위에 단단한 압력이 내려왔습니다. 1번, 2번, 3번. 깊이가 일정했고 멈춤이 없었습니다. 뼈가 안쪽으로 눌리며 심장이 다시 일하도록 채근하는 느낌이 이어졌죠. 깊이는 5cm, 속도는 분당 100점, 지금은 압박이 생명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손바닥이 내리칠 때마다 바닥에 미세한 진동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리듬이 제 안쪽 어둠을 조금씩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저 남자분, 시간 재주세요. 30회 끝나면 알려줘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좋습니다. 30회 후 2번 숨을 넣겠습니다. 함성은 계속되었지만 제 주변은 작은 방처럼 불리는 느낌이었죠. 붉은 깃발을 들고 있던 청년이 팔을 벌려 사람들을 막아서고 중년 아주머니가 자기 외투를 벗어 제 머리 밑에 받쳐주었습니다. 노점에서 만났던 향 같은 매운 내음이 바람결에 잠깐 스쳤고 누군가는 물병 뚜껑을 미리 열어 민서 옆에 내려놓았어요. 아무도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두가 알아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움직였습니다. 다시 30회 갑니다. 하나, 둘, 셋. 민서가 세는 숫자에 제가 호응하듯 미세한 떨림이 가슴 안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불씨가 숨을 찾는 듯했죠. 압박은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압력이 없으면 저는 깊은 물 밑으로 더 가라앉을 것 같았어요. 호흡 2번. 입술에 닿는 숨은 깨끗했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몸 어딘가 아주 먼 데서 종이 울리듯 소리가 났고 이어서 민서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갑니다. 제 어깨에 누군가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바로 제가 앉아있던 자리의 아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 손길은 조급하지 않았고 조용히 응원을 건네는 것 같았죠. 힘내세요. 곧 구급대가 도착합니다. 그 말이 마치 육지의 등대처럼 멀리서 깜박였고 저는 그 불빛에 시선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또 한 번의 30회가 지나자 민서는 호흡을 넣기 전 제 목에 손을 얹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맥박이 조금 강해졌습니다. 흐트러지지 말고 계속해요. 2분 30초 지났습니다. 시간을 재던 남자가 외쳤습니다. 목소리에 살짝 안도가 묻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가슴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들썩임이었지만 저는 그 움직임을 내 몸보다 먼저 알아챘어요.
찬물 한 컵이 어둠 속으로 쏟아지는 듯했죠.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다시 압박합니다. 이 반응이 사라지지 않게 유지합니다. 그녀의 손바닥이 다시 가슴에 내려앉자 마치 뻘밭을 지나던 배가 단단한 물길을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침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매달렸다가 떨어졌고 공기가 폐 속으로 더 깊게 스며들었어요. 들으셨죠? 기침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말하자 빙 둘러선 사람들의 숨소리가 동시에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지만 안개 너머의 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3분입니다. 시간을 재던 남자의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구경꾼의 환호가 한 덩어리 굉음이 아니라 개별 목소리로 갈라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북소리, 이름을 부르는 외침, 멀리서 울리는 안내 방송. 세상은 분명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번의 호흡을 넣은 뒤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들리시면 눈을 떠보세요. 근육이 서서히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눈꺼풀이 납덩이 같았고 다음에는 얇은 종이장처럼 바스러질 것 같았죠. 그러나 마침내 틈이 열렸고 불빛이 얇은 칼날처럼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거꾸로 매달린 그림처럼 보였고 그 중앙에 민서가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고요했어요. 괜찮습니다. 숨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름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혀끝이 말라서 첫 음절이 금세 부서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단어를 꺼내려고 애썼습니다. 손. 그 단어는 제 기억의 가장 밝은 곳에 놓여 있었고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제 안쪽이 더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의식 돌아옵니다. 산소가 곧 도착합니다. 민서가 주변을 돌아보며 말하자 붉은 깃발을 들고 있던 청년이 통로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들것을 든 구급대가 계단을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3분 40초입니다. 시간을 외치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지만 그 숫자가 품은 온기는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제 맥박을 짚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지됩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산소 연결하고 이동합니다. 구급대가 곁에 도착하자 민서는 정확한 말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심정지 의심, 초기 반응 둔했으나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 반복으로 자발호흡 회복, 맥박 약하지만 잡힙니다. 의식 반응 시작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개입했고 노출 요인으로 흥분과 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설명 사이사이로 제 이름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짧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 영국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목 뒤로 따뜻한 손이 한 번 더 닿았습니다. 민서였죠. 잘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숨 쉬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어갑니다. 그 손길에 묘한 안정감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들것으로 옮겨지며 위쪽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처럼 높은 관중석, 흔들리는 태극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응원가. 세상은 거대한 붉은 파도였고 그 파도의 가장 낮은 골짜기에서 저는 다시 떠올랐습니다. 통로를 빠져나갈 때 제 머리맡으로 아이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아저씨, 꼭 다시 오세요. 한 문장이었지만 돌아갈 곳을 약속하는 힘이 담겨 있었죠. 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숨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정신이 더 맑아졌습니다. 구급차의 문이 열리고 냉기에 가까운 약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들것이 안쪽 레일에 걸릴 때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났고 문틈으로 마지막으로 민서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녀는 짧게 엄지를 들어 보였고 저는 눈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소음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제 심장은 일정한 박자를 되찾았습니다. 4박자마다 가슴이 부풀고 5박자마다 긴장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리듬은 제가 아는 모든 노래보다 따뜻했죠. 엔진이 울리며 구급차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뜨며 창문 너머 빛의 줄기를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어날수록 몸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나중에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민서가 골든타임 안에 정확한 깊이와 속도로 압박을 이어가며 호흡을 보조했고 주변 사람들과 역할을 나눠 공간을 만들었다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또 다른 자원자가 길을 터주었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두가 한 팀이 된 셈이었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소 비웃던 바로 그 문화, 서로를 살리기 위해 먼저 움직이는 마음이 제 생명을 붙잡았던 겁니다. 민서의 손이 규칙을 만들었고
군중이 손들이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 위에서 제 심장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이 깊어지자 가슴 한복판에서 쓸쓸함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 위에 다른 감정이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안도였고 감사였고 다시 손을 쓰고 싶다는 오래된 욕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돌아가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LA의 불빛이 흔들렸고 제 심장은 아직 불안정한 박동을 이어갔습니다. 옆자리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며 차분하게 말했죠. 호흡 괜찮습니다. 곧 안정될 거예요. 차 안은 약품 냄새와 기계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서가 제 곁에 함께 타지는 않았지만 들것에 누운 제 머릿속에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여전히 울렸습니다. 5cm 깊이, 분당 100회. 그 규칙적인 리듬이 마치 지금도 제 가슴을 지켜주는 듯했어요.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자 하얀 조명이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 손길이 제 몸에 전극을 붙이고 혈압계를 감고 산소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낯선 의사가 제게 물었죠. 혹시 흉통이나 두통이 여전히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곧 심전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차분히 설명했죠. 심장마비 직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은 없고 부정맥으로 인한 일시적 발작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간 안정하시면서 약물 치료받으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제 삶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자 경기장의 붉은 물결과 민서의 땀에 젖은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스 씨 아니, 에릭 씨.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당신 소식을 들으셨대요. 경기 후에 곧바로 의료팀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분 괜찮으신가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쿵 하고 크게 뛰었습니다. 제 이름을 알 리 없는 선수. 그러나 그는 환호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간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시간이 된다면 직접 찾아뵐 수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했죠. 제가 평생 응원했던 영웅이 제 병실로 들어오는 모습.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건 과거의 실패였습니다. 응급 현장에서 손끝에서 놓쳐버린 그 환자. 그날 이후 스스로를 의사라고 부르기조차 두려웠습니다. 내가 살아났으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민서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간호사가 나가고 방 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왜 그날 멈췄을까? 왜 두려움에 갇혀 있었을까?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목소리. 그 두려움을 뚫은 건 한국에서 배운 민서의 손길이었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 불규칙한 박동 속에서 하나의 리듬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4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 단순한 원칙이 제 목숨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탁자 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야, 내 얘기가 CNN에 나왔어. 손흥민 경기 중 심장마비 폐암 구조.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일이 이렇게까지 알려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곧 휴대폰 화면에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골든타임 매뉴얼, 영국 팬의 생명을 살리다. 화면 속 제목을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이 묻혀있던 무거운 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장된 나라라고, 괜히 포장된 문화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명을 구한 건 바로 그 한국의 지식, 그 문화, 그리고 그 정신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민서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 기적도 없었을 겁니다.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죠. 아침 공기가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갓 끓인 커피 향이 엷게 겹쳤고
제 심장은 어젯밤보다 한결 고르게 뛰었어요. 간호사가 창가 쪽 블라인드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잠깐 후면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유니폼을 가만히 폈고 어제 찢어진 가장자리를 무의식적으로 매만졌죠. 거울을 보니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문이 2번 가볍게 두드려졌습니다. 간단한 예고였고 이어서 문이 열렸죠.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조용하게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가볍고 표정은 온화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첫 마디는 인사보다 안부에 가까웠습니다. 목이 뜨겁게 타올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잠깐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전광판 속 화면보다 훨씬 담백했죠. 경기 내내 마음이 걸렸습니다. 관중석에서 일이 있었다고 해서요.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술에서 몇 번 맴돌다 나왔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어젯밤 내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버텼거든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유니폼을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이름 위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더군요. 이건 그대로 남겨두세요. 어제의 용기를 기억하게 해줄 겁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묘하게 환해졌습니다. 숫자와 기록이 아닌 마음의 기록을 건네받은 느낌이었어요. 잠시 뒤 민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 대신 차분한 회색 카디건을 걸쳤고 어제의 단호함은 사라지고 미소가 자리했죠. 컨디션은 어떠세요? 숨이 편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서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많은 분이 도와주셨죠. 저는 규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깊이와 속도, 그리고 사분. 그때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 규칙을 잊지 않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누군가의 사분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리를 세웠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문장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 다시 배워보고 싶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멈췄던 손을 다시 쓰고 싶어요. 병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먼저 대답했죠. 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심폐소생교육이 잘 갖춰져 있어요. 일주일만 투자하면 기본 과정은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깊이는 5cm, 속도는 1분에 100점, 몸이 먼저 기억하도록 훈련하죠.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경기장에 오시는 날이 있으면 제가 직접 초대하겠습니다. 그때는 관중석에서 누군가의 사분을 함께 지켜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심장이 조용히 박자를 바꿨습니다. 응원가 대신 비로소 제 안에 리듬이 들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 배움을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간단한 매뉴얼입니다. 그림으로 압박 위치와 리듬을 표시해 두었어요. 오늘은 손목에 부하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내일 퇴원 수속이 끝나면 병원 교육실에서 첫 연습을 같이 해보죠.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 숙임이 과하지 않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팬으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돌아가 주세요. 그가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한 가지 부탁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만 가능할까요? 어제의 은인과 함께요.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서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카메라를 들었고 셋이 나란히 섰죠. 셔터가 눌리는 찰나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셔터도 동시에 닫혔습니다. 두려움을 찍어 내던 오래된 렌즈가 제자리에서 조용히 멈춘 느낌이었어요. 대신 새로운 프레임이 열렸습니다. 배우는 사람, 돕는 사람, 그리고 연결하는 사람. 그가 떠난 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냄새 사이로 잔잔한 뿌듯함이 배어나왔고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이불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덮었죠. 저는 어젯밤의 계단 소리와 심장 소리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민서의 손바닥이 규칙을 세웠고 군중의 손들이 길을 터줬습니다. 손흥민의 말은 그 길 위에 표지판을 달아주었죠. 점심 무렵 민서가 다시 왔습니다. 작은 연습용 패드를 들고 있었고 손바닥 두께의 스펀지가 가운데 박혀 있었어요. 오늘은 자세만 잡아볼게요. 팔꿈치를 펴고 어깨가 손목 바로 위에 오게 하세요. 몸에 무게를 실어 가슴뼈 중심을 누릅니다. 깊이는 5cm를 상상하세요.
속도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며 맞추면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손목이 아프진 않을까 잠깐 겁이 났지만 금세 신기한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규칙은 사람을 안심시키죠. 숫자는 두려움을 다스리고 자세는 주저함을 준다듬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은 매트 위에서 리듬을 맞춰보죠. 깊이와 속도만 지켜도 생존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데워졌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를 저는 늘 경기장 안에 누군가에게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관중석에 우리에게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해질녘 창밖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빛이 점점 연해질수록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메모에 단어를 적었습니다. 한국, 골든타임, 패려, 훈련, 다짐,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먼저 뛴다. 손을 떼는 순간 어젯밤의 붉은 파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파도는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살았고 오늘은 배우기로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누군가의 사분을 위해 달릴 차례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퇴원 수속을 마친 날 병원 앞 공기에는 바닷바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갑고 짭조름한 냄새가 콧속을 스쳤고 제 발걸음은 아직 서툴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뻔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민서와 손흥민이 남겨준 말, 그리고 관중들이 보여준 행동이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죠. 병원 교육실에는 작은 인형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팔을 얹자 낯선 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거든요.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깊이 5cm, 속도 분당 100점, 그 규칙만 지켜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팔꿈치를 뻗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뚜둑, 스펀지가 눌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어요. 좋습니다. 민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제 당신이 보여준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사슬이 풀리는 듯했죠. 며칠 후 저는 LA 도심 한복판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CNN, BBC, 그리고 한국 방송사까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죠. 저는 영국에서 온 에릭입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배운 골든타임 매뉴얼을 몸에 새긴 한 의사와 낯선 이들의 배려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란 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생명을 지켜내는 달이라는 걸. 기자들 사이에서 손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미리 준비한 답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갈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울 거예요. 단순히 팬으로서가 아니라 응급요원으로서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법을 제대로 익히고 싶습니다. 2번 다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후 한국에서 온 취재진 몇 명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미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민들이 우리도 배워야 한다며 교육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받은 생명의 빛이 다시 누군가의 삶을 살리게 된다니 이보다 값진 일이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 창문을 열자 붉은 불빛이 아직도 도시 어딘가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경기장을 떠났지만 그날의 함성과 북소리는 여전히 바람결에 살아있었죠. 저는 태극기 스티커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가 나를 가족처럼 품어줬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가족에게 빚을 갚을 차례야.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목적지에 서울이라는 2 글자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일정은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을 향한 약속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빨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진 활주로와 푸른 바다가 보였고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현수막과 광고판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손흥민의 얼굴과 함께 골든타임, 모두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이미 한국 사회에 전해졌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실감났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몇 명의 시민들이 작은 태극기를 흔들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한때 죽음의 문턱에 있던 동료로 반겨주었죠.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따뜻한 손길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도 심폐소생술을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낯설던 도시는 가족의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센터 교육실에서 첫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방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같은 열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훈련용 마네킹 앞에서 강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깊이는 5cm, 속도는 분당 100점 4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민서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교육 보조자로 서 있었고 눈빛에는 여전히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압박 시범을 보이자 강사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손목이 흔들리지 않네요. 그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깊게 박혀있던 두려움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열쇠였죠. 훈련이 반복될수록 저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현장에서 놓쳤던 환자의 얼굴, 떨리던 손.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규칙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옆에서 함께 연습하는 사람들의 호흡이 저를 밀어주었어요. 리듬은 점점 매끄러워졌고 제 심장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수업 마지막에 민서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미 누군가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실패가 아니라 지금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짓눌렀던 죄책감이 마침내 허물처럼 벗겨지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한국 언론은 제 훈련 과정을 다시 보도했습니다. 영국인이 한국에서 배운 골든타임, 시민들과 함께하다. 기사에는 함께 훈련한 학생과 어르신들의 웃는 얼굴이 실렸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격려가 달렸습니다. 이젠 우리도 배워야죠. 한국은 따뜻하다. 생명을 나누는 나라다. 밤이 되자 서울의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혼자 남산에 올라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없이 깜빡이는 불빛 하나하나가 심장 박동처럼 보였어요. 만약 이 도시의 한 불빛이 꺼질 위기에 처한다면 이제는 제가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배운 대로 먼저 손을 뻗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두려움을 지운 채로. 서울에서의 나날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교육실에서 반복한 심폐소생술은 이제 몸이 먼저 반응할 만큼 익숙해졌습니다. 깊이 5cm, 속도 분당 100점, 숫자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제 손을 움직이게 하는 박자였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명동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관광객과 직장인들이 뒤섞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울렸습니다. 군중이 파도처럼 갈라졌고 길바닥에 한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게 변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한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멈추면 이번에도 늦는다. 그러나 곧 민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뛰는 사람이 살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군중을 뚫고 달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의 턱을 들어 올리며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귀를 그의 입과 코에 가까이 댔습니다. 호흡은 없었습니다. 맥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곧 규칙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흉부 압박 시작합니다. 주변을 향해 소리치자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손바닥을 정확히 가슴뼈 위에 얹고 팔꿈치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무게를 실어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리듬은 교육실에서 연습한 그대로였습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반발력이 살아있는 듯했죠. 저는 숫자를 세며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23, 24, 25. 누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제가 도울까요? 네. 119에 신고해주세요. 시간도 함께 불러주세요. 즉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시작한 지 1분. 30회 압박이 끝나자 저는 인공호흡 2번을 넣었습니다. 공기가 그의 가슴을 들어 올렸고
곧 다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군중은 숨죽인 듯 제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매 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분입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제 이마에는 땀이 흘렀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지금은 제 손을 더 단단히 만들었죠. 기침했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입술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작은 호흡이 스쳐 나왔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장비를 연결했을 때 남성은 이미 약한 맥박을 되찾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살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누군가는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낯선 거리에서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일부였고 모두와 같은 팀이었습니다. 민서가 교육실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 문장이 오늘 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앞으로도 나는 먼저 달릴 것이다. 명동 거리에서의 구조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영상은 휴대전화로 촬영되어 곧바로 인터넷에 올라왔고 영국인이 한국 시민들과 함께 생명을 구했다는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방송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만난 기적의 순간이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미세한 통증이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기자가 묻더군요. 에릭 씨,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나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규칙과 함께했던 시민들의 손길이 저를 밀어줬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이 다시 움직였을 때 제 안에 진한 그림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방송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한국은 따뜻하다. 우리도 골든타임을 배워야 한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 먼저 달리겠다. 며칠 뒤 저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이 친선 경기를 위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날 한 팬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한국에서 응급교육을 받고 시민들과 함께 또 다른 생명을 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가장 큰 고리자 기적입니다. 관중석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만 명이 함께 외쳤습니다. 손흥민, 골든타임, 함께 지킨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축구는 공을 차는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였고 서로의 생명을 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 태극기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받았던 그 작은 종이 조각. 이제는 낡고 구겨졌지만 여전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야. 나를 다시 살린 시작점이지. 저는 다짐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면 이 경험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에게 골든타임의 가치를 알리겠다고요. 한국이 제게 준 이 빚을 반드시 갚겠다고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별처럼 반짝였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달릴 차례다. 누군가의 사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사분을 지켜줄 작은 영웅이 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평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